자, 오늘은 헬렌 켈러를 읽어드릴게요. 헬렌 켈러. 이은호도 같이 있어요. 콩콩이 같이 있어요. 1880년 미국 엘라베마주의 켈러 집안에서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켈러 부부는 이 아이에게 헬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정성껏 키웠어요. 헬렌이 태어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헬렌은 갑자기 열이 오르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을 불러줘요. 빨리요. 1년 반이 지났으면 2~3살 때네.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치료했지만 헬렌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어요. 켈러 부부는 정성을 다하여 밤낮 없이 헬렌을 돌보았어요. 헬렌의 열은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헬렌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와 헬렌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헬렌은 인형을 보고도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헬렌,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인형이야. 그러나 헬렌은 인형을 보지 않았어요. 헬렌, 여기 좀 봐.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헬렌은 인형을 보지 않았어요. 헬렌에게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병을 앓고 난 후 헬렌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게 된 것이었어요. 아, 가엾은 헬렌. 어머니는 헬렌을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제발 헬렌이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오, 하느님, 헬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어머니는 헬렌을 안고 울부짖었어요. 많이 슬펐겠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헬렌을 보통 아이와 똑같이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헬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헬렌에게 꽃을 만지게 하고 향기를 맡게 하여 꽃에는 저마다의 모양과 향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또 고양이나 개를 만지게 하여 헬렌에게 동물의 생김새를 가르쳐 줬어요.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헬렌은 물건의 모양과 냄새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말을 못하는 헬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말로 이야기하잖아. 슬퍼요, 힘들어요, 이렇게. 근데 헬렌은 원하는 걸 말을 못한 거야. 그럴 때면 헬렌은 물건을 내던지고 악을 쓰면서 마구마구 날뛰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갈수록 거칠게 행동하는 헬렌이 몹시 걱정됐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러나 헬렌의 행동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어느덧 헬렌에게도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아기를 볼 수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도 없었어요. 하루는 인형을 침대에 누이려다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아기를 발견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아기를 내던지려고 했어요. 다행히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아기는 구할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헬렌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헬렌은 기분이 좋을 때에는 아주 착하고 부드러운 아이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헬렌에게 아기를 만지게 하여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헬렌은 아기와 인형의 차이를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헬렌이 7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나이고. 같은 7살이네. 아버지와 어머니는 헬렌의 교육을 위해 선생님을 한 분 모셔왔어요. 헬렌을 가르치게 된 분은 설리번 선생님이었어요. 설리번 선생님도 어렸을 때 병을 앓아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헬렌은 마차에서 내린 설리번 선생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한참 동안 얼굴을 만졌어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만져야지만 알겠지?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헬렌은 늘 하던 대로 음식을 손으로 마구 집어먹었어요. 설리번 선생님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헬렌, 음식을 그렇게 손으로 집어먹으면 안 돼요. 식사를 할 때는 스푼과 포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헬렌의 손을 쳐서 주의를 줬답니다. 한 번도 스푼을 잡아본 적이 없는 헬렌은 혼이 나자 분한 마음에 식탁 위의 음식을 모두 뒤엎어버렸어요. 쨍그랑! 그럼 안 하지. 갑자기 혼나는데 왜 혼나는지 모르니까. 설리번 선생님은 어떻게든 헬렌에게 스푼을 잡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헬렌은 소리를 지르며 스푼을 내던졌어요. 선생님은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헬렌의 손에 스푼을 쥐어줬어요. 헬렌도 계속 스푼을 내던지며 선생님에게 맞섰어요. 그러나 설리번 선생님은 끈기 있게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셨어요. 몇 시간이 흐른 뒤에 지친 헬렌은 마침내 스푼을 쥐고 수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헬렌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헬렌이 스푼으로 식사를 하다니. 모든 게 설리번 선생님 덕분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성공했다. 그 뒤로 헬렌은 고분고분하게 설리번 선생님의 말을 잘 따랐어요. 설리번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헬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선생님은 헬렌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인형이라고 쓰고 헬렌에게 인형을 만지게 했어요. 그 행동을 여러 번 되풀이하자 헬렌도 선생님의 손바닥에 인형이라고 썼답니다. 헬렌은 설리번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조금씩 말을 배워나갔어요. 저거 좀 끄고 올게. 알겠어, 밥 먹을게. 한 스푼 따먹어. 그러던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과 숲속에 있는 집에서 단둘이 살기로 결정했어요. 다정한 아버지와 어리광을 받아주는 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생활하면 헬렌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헬렌은 그곳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내던지며 거칠게 날뛰었어요. 그럴만도 하지. 집 위치도 모르고 화장실도 모르고 엄마 아빠도 없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치?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헬렌의 마음도 누그러졌어요. 그냥 받아들인 거지. 하루는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을 데리고 펌프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선생님은 헬렌의 손에 컵을 쥐어주고 손바닥에 컵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여 헬렌의 손에 물을 부어줬어요. 이번에는 헬렌의 손에 물이라고 썼어요. 비로소 헬렌은 손에 쥐고 있는 그릇이 컵이고 손에 닿은 촉촉한 게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안 거야. 드디어 이게 설리번 선생님이 뭘 알려주고 있는 건지. 아, 이건 컵이고 이건 물이라고 알려주는 거구나 하고. 헬렌은 설리번 선생님과 공부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선생님은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한 헬렌에게 여러 가지 일을 알기 쉽게 가르쳐 줬어요. 어느 날 선생님은 헬렌에게 새 장에 들어있는 새를 만지게 한 다음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그러고는 헬렌의 손바닥에 새 장, 하늘을 날다 라고 써서 새가 새 장에서 나오면 하늘을 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이해하기 정말 힘들었겠다, 그치? 이렇게 말을 배운 헬렌은 이번에는 점자 읽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점자가 뭔지 알아요? 모르죠? 알아요? 얼굴 튀어나와요. 맞아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볼록볼록한 걸로 글자를 만져서 읽는 거야. 앞을 못. 근데 많이 가서 이거 응, 손으로. 물, 맞아. 바다, 맞아. 숫자도 있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가락으로 더듬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기호 문자야. 헬렌은 점자로 된 책을 읽으며 지금까지 몰랐던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헬렌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어요. 사람이 배우면 정말 행복하거든. 공부는 이렇게 행복한 일이야. 모르면 화가 나. 헬렌이 이렇게 명랑해진 것은 다 설리번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설리번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잖아. 원하는 걸. 하고 싶은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잖아. 얼마나 화가 줄어들었겠어? 그쵸? 10살이 된 헬렌은 말하는 훈련을 쌓기 위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호리스 만 맹아 학교에 가기로 했어요. 헬렌이 떠나는 날 아침에 어머니는 헬렌의 손바닥에 이렇게 썼어요. 몸 조심하고 열심히 하거라. 헬렌도 어머니의 손에 이렇게 썼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헬렌은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 기차를 타고 학교로 향하였어요. 호리스 만 맹아 학교에 간 설리번 선생님은 먼저 자신이 훈련 방법을 배웠어요. 설리번 선생님은 자신의 입속에 헬렌의 손을 넣게 하고 말을 할 때 입술과 혀의 움직임을 확인하게 했어요. 만져서. 예를 들어서 나 하면 이렇게 니은 할 때 우리 혓바닥에 입천장이 되었다 떨어지지. 그런 거를 나를 적어주고 나 이렇게 입이 움직이는 걸 느끼게 한 거예요. 혓바닥이랑. 입속에 헬렌의 손이 들어오는 게 물론 괴로울 때도 많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헬렌이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꾹 참고 견뎠어요. 너무너무 위대한 선생님이지. 설리번 선생님은 단어와 문장을 반복하여 말하면서 헬렌에게 혀와 입술의 움직임을 손으로 느끼게 했어요. 그런 다음 이번에는 헬렌의 손을 헬렌의 입속에 넣게 하여 똑같은 움직임을 만들어 비슷한 소리를 내게 하였습니다. 헬렌은 힘든 훈련을 잘 견뎌나갔어요. 마침내 헬렌은 조금씩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정확하진 않았겠지. 예를 들어서 고맙습니다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그래도 그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해도 엄청 대단한 거지. 고맙습니다. 응, 우리는 보여도 소리를 안 들으면 따라 못하잖아, 그치? 선생님. 설리번 선생님, 제가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어느새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헬렌은 설리번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켈러 부부는 헬렌이 좋아졌을 거라는 기대와 나아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헬렌이 또박또박 말하며 달려오자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헬렌, 엄마라고 한 번만 더 불러보렴. 엄마, 엄마. 헬렌은 한 가지를 배우는 데에도 사실 보통 사람보다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치?
엄마 순식간에 이렇게 한 줄 읽어주고 넌 보고 듣잖아. 헬렌은 이 한 줄 읽는데 엄청 오랫동안 만지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러나 헬렌은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했어요. 끈기 있게. 마침내 헬렌은 자신의 힘으로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정말로 헬렌 켈러가 아마 하버드 대학을 나왔을 거야. 우리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야. 진짜 열심히 공부했대. 엄마가 헬렌 켈러 책 읽었어. 있어? 응, 지금 있어. 헬렌 켈러 이미 제 세상에 아니, 돌아가셨지. 예전에. 옛날 사람이야. 헬렌은 설리번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어요. 진짜 은인이지, 은인. 그리고 자신도 선생님처럼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하잖아. 그럼 자기도 좋은 일을 하고 싶겠지. 되갚아드리고 싶지,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선생님처럼 나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선생님은 자기 인생이 없이 하루 종일 헬렌 켈러 옆에서 이렇게 손으로 알려줬거든. 앞에 계단이 있단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지금 누가 널 만나러 왔단다 이런 걸 알려주거든. 설리번 선생님이. 누가 손에 설명 안 해주면 모르잖아, 그치? 왜냐면 그 사람들은 다 손을 이렇게 뭐 이런 거 모르거든. 설리번 선생님이 평생 헬렌 켈러의 그림자처럼 옆에 다 붙어 있었어. 도와주고. 그래서 헬렌이 너무 감사한데 응, 헬렌 켈러 이제 어른 됐어. 너무 감사하니까 설리번 선생님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선생님이 했듯이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로 한 거야. 그게 최고의 사랑이지. 사랑은 원래 퍼져나가는 거야. 저 한평생 동안 저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설리번 선생님처럼 봉사할게요. 이렇게 된 거야. 헬렌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의 고통을 훌륭하게 극복해냈어요. 근데 보일 수 있어? 못 보지. 그래도 생활할 수 있지? 공부할 수 있지? 원하는 걸 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됐어. 그 후로 헬렌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헬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줬답니다. 앞에 안 보이는 아이들한테 이 아줌마는 말도 못하고 앞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아. 말은 할 수 있지. 불어넣어 주었답니다.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도 할 수 있단다. 이렇게 희망을 넣어준 거야. 헬렌 켈러 끝. 잠깐만 엄마.